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밤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글의 맨 마지막,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수십 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이 모든 변화의 진짜 핵심이 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남성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만 가슴 깊이 사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에도 숨이 차며 밤이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두세 차례씩 오가다 결국 나를 세우는 그 고단함. 그리고 아내 곁에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쓸쓸한 자괴감. 이 모든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조용히 참아오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가난하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 가족을 지켜오셨던 분들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부모님 봉양, 직장에서의 생존. 돌아보면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틈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오랜 희생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순간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찾아오는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전립선 건강과 혈액순환 사이에 숨겨진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소박한 실천법이 무엇인지입니다. 복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보약도,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와 냉장고 안에서 전부 해결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무거운 물건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밤에는 두세 번, 심한 날에는 그 이상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정작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서글픔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하는 체념으로 굳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라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 남성의 몸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다움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히 하고 기운을 채워주는 고마운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 우리는 힘이 넘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40대부터 매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대가 되면 3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70대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임상에서 노년 남성분들을 오래 진료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이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너무나 서서히, 조용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시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호르몬이 이토록 줄어드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아연이라는 미네랄과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료가 없으면
호르몬을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에 원자재가 없으면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흡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영양분이 예전처럼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더 피곤해집니다. 몸이 피곤하니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귀둔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호르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양 결핍에 있다면 그 영양분을 제대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연과 레시틴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료이고 레시틴은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필수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세 번째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이 풍부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 으뜸은 굴입니다. 굴 한 알에는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박씨, 땅콩, 소고기, 그리고 달걀 노른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매일 먹기 편한 것이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하루에 달걀 2개를 꾸준히 드시면 아연뿐 아니라 레시틴과 양질의 단백질까지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아무리 호르몬을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도 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반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만 챙겨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두 호르몬이 같은 원료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남성 건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 아내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만한 기관입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50대 이후부터 이 전립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흔한 변화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혼자만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60대 이상 남성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상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불편을 겪으면서도 실제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그저 꾹 참고 지내십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죠. 우리 세대 남성분들의 그 무한한 인내심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도 뒤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두세 번, 심하면 그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야 합니다. 낮에도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전립선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이토록 커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남성 호르몬 탓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 즉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양이 굶주린 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공급되지 않는 화분의 흙이 딱딱하게 굳고 식물이 뒤틀려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혈류가 나빠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립선과 골반 주변으로 흐르는 미세혈관들은 굵기가 아주 가늘어서 아주 미세한 노폐물만 쌓여도 쉽게 막히고 맙니다. 둘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평소 하체 근육을 자주 쓰지 않으면 골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셋째는 특정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원인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채워주어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과 타우린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가득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토마토, 수박, 빨간 피망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학 및 비뇨의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 지표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의 힘입니다. 하루에 토마토 딱 한 개만 챙겨주셔도 라이코펜 하루 섭취 권장량을 거의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열을 가해 익혀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올리브유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따뜻한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반찬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우리 몸 안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우린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단단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막힌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타우린이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한다는 보고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그 효과는 아연, 레시틴 같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 커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우린이 풍부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굴, 오징어, 문어, 꼬막 같은 해산물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에 아낌없이 담겨 있는 성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에 건강에 답이 있다는 말이 참 맞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우린 음료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품 뒷면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급적 무카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우린이 혈관의 길을 넓혀 놓으면 그 넓어진 길을 통해 아연이나 레시틴 같은 다른 영양소들이 전립선까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 물류 배송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우린과 레시틴, 아연을 함께 섭취해주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만약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터질 듯 아픈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광과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역류하면서 방광이 늘어나고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수면 장애가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노폐물이 청소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밤에 자꾸 깨면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잠을 좀 설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 섭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을 망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는데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과 전립선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주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저녁 무렵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전립선에 해로운 식품들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 잦은 음주, 튀긴 음식들은 전립선의 염증을 직접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시는 고기를 평생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에 채소와 신선한 해산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도 골반 주변의 혈류를 꽉 막아버립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 잠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걸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좌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고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계시는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는 40도 안팎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골반 주변의 혈관을 직접 넓혀주어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주위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비용은 물값 외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좌욕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어르신들이 임상에서 참 많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만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는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전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도 특별한 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 실천법이 왜 효과적인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우린이 우리 몸속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풍부한 레시틴과 아연이 그 열린 길을 타고 전립선과 호르몬 생성 기관으로 막힘없이 곧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실천법의 핵심입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타우린이 들어있는 음료 1병, 신선한 달걀 하나, 그리고 천연 벌꿀 1숟가락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깨끗한 컵에 타우린 음료 1병을 따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하루에 딱 1병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2병, 3병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페인 성분 등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카페인 제품을 고르십시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서 흰자는 따로 덜어내고 오직 노른자만 분리하여 음료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왜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사용해야 할까요? 날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날것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노른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레시틴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전립선 세포와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성분이고 아연은 앞서 말씀드렸듯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 천연 벌꿀 1숟가락을 부드럽게 더해줍니다. 꿀 속에는 붕소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붕소 성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영양학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꿀은 인공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산 천연 벌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에 당 성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하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음료와 함께 한 입에 꿀꺽 삼키셔도 좋고 숟가락으로 노른자를 톡 터뜨려 부드럽게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아침 공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 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편하신 방법대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우린이 가진 혈관 확장 효과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드셔두면 낮 동안 내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이 부드럽게 열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아침 공복에 이 드링크를 드시고 가볍게 집을 나서 30분 동안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이 2가지만 묶어서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특별한 결심이나 거창한 각오 없이도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는 루틴이 되어갑니다. 걷기는 골반과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빠르게 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이면 됩니다. 아내분의 손을 잡고 걷거나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걸으시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60대 이상 남성들에게서 전립선 증상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편안한 운동화 한 켤 내면 충분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운동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고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꾹 참는 느낌으로 골반 아래쪽 근육을 5초 동안 지그지 조였다가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힘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딱 10회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는 참 편리한 운동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전립선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여 소변 줄기를 힘차게 만들어주고 요실금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약을 쓰지 않고 오직 가벼운 근육 운동만으로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는 비뇨의학과 임상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온 사실입니다. 토마토 섭취에 대해 조금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생토마토를 사서 요리해 드시기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구매하실 때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토마토 주스를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달걀 노른자 드링크를 드실 때 이 토마토 주스를 함께 곁들여 마시면 전립선에 좋은 라이코펜과 타우린, 레시틴을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수박도 아주 훌륭한 라이코펜의 보물 창고가 됩니다.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더 많은 라이코페닌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즐기던 수박 한 조각이 사실은 전립선과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제철 해산물도 식탁 위에 자주 올려주십시오. 겨울철 제철인 굴도 좋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꼬막이나 바지락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동네 시장에 가시면 단돈 몇천 원으로 한 봉지 가득 살 수 있습니다. 바지락을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인 국을 드시거나 쫄깃하게 삶은 꼬막을 반찬으로 드시면 타우린과 아연을 맛있고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소박한 밥상 속에 이미 최고의 건강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언제쯤 몸의 변화가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굶주려 있던 전립선 세포 구석구석으로 귀한 영양분이 스며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효과가 없다고 성급히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3주째에 접어들면 드디어 몸으로 느껴지는 신호가 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는 횟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낮 동안 느끼던 만성적인 피로감이 몰라보게 줄어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빈뇨 증상이 크게 호전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달에서 3달 사이가 되면 가장 눈부신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느끼는 그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당장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거듭 확인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영양 방법과 생활 습관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 병원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 증상이 너무 심해 소변 보기가 무척 고통스러우시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소 앓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돌보되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글의 맨 처음에 제가 약속드린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수십 년 임상을 통해 제가 확인한 이 모든 변화의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아연도, 타우린도, 라이코펜도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입니다. 들으시면 허탈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뻔한 말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아무리 훌륭한 습관도 단 며칠 만에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무너져 왔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몸을 바꿉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끈기와 책임감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었습니다. 그 강한 의지를 이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결혼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내 몸을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내가 웃을 수 있고 자식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우리 품에 안겨 더 밝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의 것인 동시에 온 가족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아침 드링크 하나, 30분 걷기 하나, 따뜻한 좌욕 하나. 이 소박한 세 가지를 딱 3개월만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건강은 언제나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꾸준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늘 오늘 아침 시작한 작은 실천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 치유의 힘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